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한번 저번 시간에 다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원소 기호들을 각각 확인을 하면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수엘, 리베, 붕탄, 질산, 블레, 남한알규, 인황염화, 칼카, 그죠? 그래서 뭐 비키니 옷 벗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크 이렇게 외우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외우셨든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인지하셨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바탕에다 깔고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번, 2번 쭉 해가지고 20번까지 원자 번호 제가 20번까지 다 외웠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원소 기호들을 이렇게 원자 번호대로 쭉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들을 묶은 거를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나가고 나서 개인적으로 또 더 공부를 하신 분들 많이 있던데 그분들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보면 이쪽을 이 라인을 뭐라고 하느냐, 이 라인을 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쪽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라고 하죠. 가로를 주기라고 하고요. 세로는 족이라고 하죠. 족. 즉 이게 족인 거죠. 이게 족인 거죠. 족인 거죠. 요걸 뒤에다 써봐요. 뒤에다. 이거를 이쪽이 족이에요. 족.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주기는 멀죠? 뭐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주기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주기, 1주기.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뭐죠? 1주기입니다. 1주기. 리튬, 베릴륨, 뭐, 이쪽은 쭉 2주기고요. 3주기, 4주기. 자, 이 주기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별게 아니라, 이렇게 핵이 있으면요, 그 외부에 껍질이 있습니다.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요. 전자 껍질이, 이게 이제 전자 껍질이에요. 전자 껍질. 껍질인데, 전자 껍질이 한 개 있으면 1주기예요. 두 개 있으면. 지금 수소와 헬륨은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 개. 그죠? 한 개. 그러면 리튬, 베릴륨 얘네들은요, 전자 껍질이 두 개.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 4주기는 전자 껍질이 4개. 이렇게. 전자 껍질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주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기를. 그리고 족. 지금 보시면 여기가 1족입니다. 1족. 이렇게 되죠. 쭉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요게 1족이에요. 여긴 또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자, 여기는 8족이죠. 8족. 아닙니다. 0족입니다. 0족. 0자가 조금 이상하네. 0족. 0족입니다. 0족.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기는 이제 아시겠죠? 주기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원자에 보면은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도는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를 이렇게 껍질을 하나씩, 두 개씩 해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얘기했죠. 그럼 족은 뭐냐? 지금 이쪽이 1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족.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족이 말 그대로 그냥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말 그대로 다리. 지금 저 수소는 다리가 이렇게 하나 뻗치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뻗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
자, 리튬은요. 리튬은 다리가 위아래로 두 개 이렇게 좌우로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나트륨은요. 나트륨도 다리가 하나예요. 다리가 하나. 칼륨은요. 칼륨도 당연히 다리가 하나죠. 하나. 볼까요? 탄소는요. 그럼 탄소. 탄소는 그럼 어떻게 돼요? 탄소는 사족이죠. 4개. 이해하셨죠? 지금 다리를 몇 개 뻗었느냐가 바로 족이에요. 말 그대로 족이에요. 족. 뭐 알루미늄 해볼까? 알루미늄은요. 다리. 자, 이렇게 알루미늄 다리를 3개 뻗었다는 거죠. 다리를 3개 뻗었다. 즉 뭐냐면 얘네들이 이 원자끼리 서로 결합을 할 때 이제 다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해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4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4개가 달라붙어야 탄소는 안정이 된다는 거죠. 4개가 들어와야. 그래서 만약에 수소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가 붙는다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수소가 다리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탄소가 결합이 되겠죠. 그쵸? 이게 뭐예요? CH4 메탄입니다. 메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저희가 구조시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어렵게 뭐 아시는 분들이야 뭐 아유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서 다시 쉽게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0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1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플러스를 표시해요. 플러스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시하면요 1 플러스입니다. 1 플러스. 자 그럼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요 2 플러스. 붕소는요 3 플러스. 탄소는요 4 플러스. 홈 플러스가 아니고 4 플러스. 4 플러스가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4 마이너스.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수소나 베릴륨 여기 3조까지는 뭐냐면 주려고 해요. 자기 거를 빨리 떼어내서 자기가 안정화를 찾으려고 해요.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릴 텐데. 하지만 4족부터는 뭐냐면 가져오려고 해요. 즉 뭐냐면 4개의 전자를 가져오려고 해요. 다른 놈한테 다른 거한테서 4개를 뺏어오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는요 3 마이너스. 얘는 5족이니까 3개만 가져와도 되는 거죠. 총. 그리고 6족이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보통 마이너스라고만 쓰는데 제가 일자를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에요. 0.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조금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수소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수소의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 껍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자 껍질이. 이 전자 껍질을 도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개. 전자 1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어요. 핵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핵 주변을 돌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전자 껍질이 1개죠.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첫 번째 전자 2개입니다. 2개. 즉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원자는 이 2개만 있으면 안정이 돼요. 안정이. 혹은 다른 말로
얘 하나를요, 버려버리면요. 마찬가지로 안정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정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트륨을 한번 이제 예를 들게요. 자, 나트륨을 예로 한번 들면,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은 핵이 있고요. 자, 둘, 셋. 나트륨이 몇 주기죠? 3주기죠, 3주기. 그래서 첫 번째 원자의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죠? 2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8개 들어가요, 8개. 두 개, 8개, 10개죠, 지금. 그쵸? 전자가 총 몇 개예요? 전자가 총 10개죠. 그럼 지금 나트륨은 우리가 그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11번이죠. 11번. 여기까지 10개니까 여기 11번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쉽게 말해서 껍질이 3개인데 제일 마지막 껍질 하나에 최외곽 껍질이라고 하죠. 거기에 전자가 한 개가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 그럼 얘가 안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7개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전자 1개를 버리든지 어떤 게 나을까요? 다른 원자에게 전자를 7개 가져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 거 하나 버리는 게 빠를까요? 내 거 하나 버리는 게 당연히 빠르죠. 즉 이온화 경향이 높다. 이온화 경향이 높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온화 경향과 이온화 에너지가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는 이온화 경향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온화 경향은 굉장히 높죠. 왜? 이거 하나를 버리려고 하잖아요. 7개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버리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요, 굉장히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는 낮아요. 이온화 에너지를 낮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전자를 버리기가 이 안쪽에 있는 핵하고 가까운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서 도니까 힘이 세죠. 바깥에서 돌수록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하죠. 그럼 바깥에서 도는 것을 버리기는 어떻게 해요? 이 전자를 버려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 지금 최애각의 전자를 버려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나트륨 같은, 이게 나트륨 원소라고 하면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를 버리는 게 쉽죠. 이 안에 있는 걸 버리는 것보다는 이 바깥에 있는 게 버리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만 필요한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걸 버리려면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하겠지만,